AI 시대, 우리는 전통적 마케팅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고객의 탐색 행위가 사라지고 AI가 필터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객 채널 상실이라는 위기가 인식되고 있죠. 이제 고객이 아니라 AI가 선택합니다. 우리는 AI에게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타겟 고객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STP, 포피 마케팅 전략 기초를 설명할 수 있으며 저비용 고효율 채널 운영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0일 실행 로드맵, KPI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타겟 고객의 정의, 시장 세분화와 페르소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누가 먼저인가? 즉, 마케팅은 고객에게 우리의 모든 가치를 전달하고 고객이 될 수 있는, 즉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마케팅의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케팅의 고객을 정리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가장 많이 듣는 마케팅에 실수하시는 분들은 저의 주 고객은 20, 30대 여성입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 30대라고 하면 21살부터 39살까지가 우리의 고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각 너무나도 다른 구매의 니즈를 갖고 있습니다. 21살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에 절대적으로 관여를 많이 받고, 39세 같은 경우는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이 제품의 성분 또는 가치, 가성비, 이런 어떤 핵심적인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객 정의가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타겟의 정의가 되어야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 우리가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채널, 그리고 그 제안이 정확해야 우리에게 이어지는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을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고객 세분화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반드시 중요한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한정된 자원과 예산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고객을 획득할 수 있고 그들이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고객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이 비용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규모로 최대한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외의 고객과 우리 제품과 맞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반드시 우리는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시장 세분화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즉, 인구적인 통계, 어느 곳에 어떤 집단의 연령대 고객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심리 같은 경우는 보통 자녀를 위한 구매는 부모들이기 때문에 구매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즉, 이런 심리적인 것들, 그리고 행동적인 것, 행동은 우리가 넛지라고 하는 이런 불편함 또는 이런 행동을 전달했을 때 고객이 과연 구매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는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우리가 니를 준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고객이 얻어갈 수 있는 최종적인 목표와 방향성이 무엇인지, 그 니즈가 도출되었을 때 고객은 지갑을 열고 돈을 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되고요. 세그멘트별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크기의 가치를 주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어떤 고객에 대한 방향성과 구조를 했을 때 수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과정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완성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타겟 고객의 정의, 즉 페르소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워크시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어떤 사람이 우리의 고객인지에 대한 걸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 그리고 어떤 핵심적인 구매 트리거가 있고 그가 연결되는 구매 채널, 그리고 그가 선택했을 때 기존의 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워킹맘 민지라는 분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세가 되시고요. 시간과 절약, 가족 건강이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 포인트로는 정보 과잉, 신뢰 부족 이런 부분이 있고, 구매 트리거는 지인 추천, 후기가 있습니다. 주요 채널은 네이버, 인스타, 유튜브, 그리고 기존 선택지로서는 효과의 증거, 가성비, 그리고 후속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구매 담당 박 대리는 38세고요.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의 리스크 최소화가 핵심 목표와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는 복잡한 스승, 승계 프로세스, 그리고 구매 트리거에서는 상사 지시와 벤치마킹, 그리고 주요 채널은 네이버, 링크드인, 세미나 이런 것들이 있겠고, 선택 기준으로서는 의사결정자, 레퍼런스, 총 비용 등의 보증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타겟 고객의 정의인 페르소나에 대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B2C 워킹맘인 35세 민지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는 페르소나를 구성했고요. 그분의 목표는 아이의 건강과 시간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즉, 아이를 위해서 건강한 식재료를 확보하고 아이에게 건강하고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재료를 검색을 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검색을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번거롭고 불편했습니다. 가장 큰 페인 포인트로는 정보가 과잉했고 불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정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광고와 홍보성 내용들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검증해내고 걷어내는 시간에 너무 많은 것들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지라는 분은 지인 추천을 통해서 항상 구매를 하였고, 빠른 어떤 체험을 통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객의 핵심 기반입니다. 나는 누군가가 검증해 준 것들에 대해 신뢰를 하고 그것들을 얻어서 동반해서 같이 구매를 하겠다는 굉장히 큰 니즈가 있었고요. 그가 가장 선호하는 채널은 네이버 검색, 블로그,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 핵심적인 검증된 내용들의 근거된 기반을 항상 취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 전달될 때 우리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항상 검증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구매를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같은 핵심적인 요소가 고객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B2B 구매 담당 김대리입니다. 38세로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표는 실패 없는 납품,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즉, 우리가 구매를 하고 납품을 받았을 때 그 납품처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그 제품이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품질의 퀄리티가 유지되는지가 항상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페인 포인트로는 과연 지금 말한 어떤 요소들을 이들이 지켜낼 수 있을까? 과연 안정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고 항상 같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고 분량이 낮지 않은 제품을 납품할 수 있을까? 납품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증해내기는 게 너무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내부 승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다. 그리고 숨은 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제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물류적인 비용도 있을 수 있고 보관하는 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단순하게 100원, 200원이라고 하는 단가 개념이 아닌 그걸 벗어난 숨겨진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다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페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매하는 트리거는 업계에서 다른데 어떤 곳에 얼만큼 구매를 해봤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그런 레퍼런스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찾고 싶어 했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들을 우리가 파일럿 개념으로 많은 실험을 해봤다, 제품을 만들어 봤다라는 경험이 있는 곳을 찾고 싶은 게 김대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호하는 채널이 네이버, 링키드인 같이 업계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세미나, 위비나 같이 회의를 통해서 기업들의 실질적인 레퍼런스를 체크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B2B는 되게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즉, 기존에 이 업체에 우리가 제품 납품하는 것들이 기존에 이만큼 시도했다, 또 어떤 장애가 없었다라는 것들이 명확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축소되고 얼마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 것들이 수치로 명확히 전달돼야 하는 핵심 가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STP, 포피 마케팅 전략의 기초입니다. STP 같은 경우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라는 큰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 우리가 얘기했던 누가 우리의 고객인가, 고객을 굉장히 작게 분해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맞는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어떤 것인지가 되게 또렷하게 구성되어야 하는 것들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겟팅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 고객을 통해서 어떤 수익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그 접근하는 방법도 채널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채널을 찾아내는 것도 타겟팅의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셔닝은 기존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은 어떤 서비스가 있다라는 가치 또는 우리와 비슷한 경쟁자가 있다라는 반드시 대체제가 존재할 거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이보다 나은 어떤 것인가 라는 예의 것들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밑에 예시로 바쁜 워킹맘에게 3분 만에 준비 끝나는 건강 간식, 의사 영양사 검증으로 안심. 자, 이런 워킹이 과연 좋은 걸까요? 네, 지금 이 워킹은 비교적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워킹맘이 아이에게 맛있고 건강한 걸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3분 만에 줄여줄 것이고, 우리는 건강하고 신뢰도는 우리와 의사와 영양사가 같이 만들기 때문에 이 제품은 안전하다라는 가치를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워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포지셔닝 맵의 예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정말 단순하게 만들어 드린 거고요. 실제로 다양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경쟁자별로 다양한 포지셔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포지셔닝 맵 자체에서 건강함 자체가 굉장히 높은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즉 의사와 영양사가 같이 참여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우리 핵심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만 우리는 그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높은 가격과 높은 신뢰도를 전달하는 것을 포지셔닝 맵으로 전달을 했고요. 이렇게 우리는 경쟁사 대비 무엇이 낫다, 무엇이 조금 부족하다 같은 것들이 표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게 마케팅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STP 포피 마케팅 전략의 기초입니다. 자,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핵심 가치, 차별 포인트 등입니다. 즉 어떤 제품으로, 어떤 서비스로, 어떤 솔루션으로 제공할 것인지가 굉장히 또렷해야 합니다. 대부분 앱이나 어플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앱이나 웹은 고객과 연결하기 위한 채널의 하나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해결점이 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솔루션 안에 어떤 해결점을 넣을 것인가, 그게 고객과 연결되는 방향에서 합리적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돈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온 방식으로 들어올지, 즉 한번 팔고 말 것인지 또는 우리 서비스를 계속 이용했을 때 발생되는 구독, 지속되는 월 구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횟수 구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지, 직접 팔 것인지 또는 우리에게 누군가의 마켓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 것인지, 또는 오픈마켓 같은 곳에 올려서 팔 것인지, 또는 우리 서비스 안에 서비스를 연결해서 O2O로 다시 묶어서 할 것인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것들이 구성이 잘 됐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포피 마케팅 완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서 고객들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연결해 나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포피 워크시트의 예시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어떤 고객을 가지고 어떤 핵심적인 페인푸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하나, 솔루션이 되겠죠. 솔루션이 명확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어떻게 할인해주고 어떻게 묶어서 팔고 또는 어떻게 기준으로 팔 것인가가 되게 명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팔 것인가, 직접 팔 것인지 누군가를 대신해서 팔 것인지 또는 마케팅을 통할 마켓을 별도로 만들어서 팔 것인지 같은 것들이 되게 명확해야 하고,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것 중 핵심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이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고객들을 거기에 유치시킬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저비용 고율 채널 운영법입니다.
이 앞전에 했던 어떤 지금의 강의 내용과 조금 반대되는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AI가 모든 것들을 대체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든 검색의 50%를 AI로 한다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만큼 AI가에게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의뢰하거나 어떤 신뢰도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것들이 지금 태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질문을 분석하고 핵심 요구사항만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니즈까지도 AI는 충분히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정보에서 해당 요구사항을 일치하는 제품만을 선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초반에 얘기했던 어떤 시간적인 루스가 없이 정말 핵심적인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최신 정보를 항상 기반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전 것인지 지금 것인지는 고민 없이 늘 최신의 정보만을 획득해서 검색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나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편안하고 이뻐 보이는 원단이 좋아 보이는 옷, 이런 것들은 감성적이고 아주 감각적인 표현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옷이 동일하게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즉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누군가에게는 예뻐 보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칙칙한 색깔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듯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AI에게는 검색하는데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넣어야 돼요. 나들이 갈 때 입기 편안한 옷. 그러면 AI는 나들이 옷 편안한 그런 키워드만을 검색해서 우리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를 다양하게 제공할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은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나쁜 예는 고품질 캐시미어로 만든 가디건 같은 것들입니다. 즉 가디건은 물론 좋은 옷이겠죠. 하지만 캐시미어로 만들었다는 그 가치를 단어 이외의 고객에게 전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예는 가을에 출퇴근길에 입기 편한 따뜻한 데일리 가디건 같은, 그러면 출퇴근, 가디건, 따뜻한, 편안한, 이런 조감적인 키워드를 통해서 AI를 통한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AI 기반 고객의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자, 고객 패널이라는 건 고객이 우리 제품에게 노출하고 우리 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방문해서 우리 서비스에 가입하고 리드가 되며 그들에게 구매를 전환시킨 후에 그 구매가 유지되거나 바이럴이 되는 것들을 우린 패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이전 방식은 40대 남자가 가을 잠바 샀어요. 검색을 하면 링크에 접속을 하고 링크에 들어온 내용을 보고 또 여러 다른 모든 쇼핑몰을 들어가서 가격을 확인하고 그 후기를 검색한 후에 이 옷이 좋구나, 여기가 싸구나를 확인한 후에 우리는 구매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검색은 AI 검색이 하는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40대 남자 가을 잠바 10만 원대로 추천해줘라고 하면 AI가 수백 개 사이트를 비교해서 한 10개 내외의 제품을 추천을 합니다. 그 안에는 지금 얘기한 40대 가을 잠바 10만 원대라고 하는 이 핵심 키워드만으로 우리가 아주 핵심적인 요소만으로 이제 옷이 추천이 되고, 심지어 그 추천한 옷이 그 해당 사이트의 장바구니에 넣어서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객은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도 아까워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은 이제 AI에게 우리 모든 정보를 오픈하고 AI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미래의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0일 실행 로드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사이트들의 가치를 되게 묶어서 시기별로 하면 됩니다. 자, 90일이라고 하면 3개월 동안은 AI 기반의 추천의 숫자를 높이기, 노출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지, 또는 고객의 어떤 전달되는 내용의 가치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정하고 그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 AI는 무조건 키워드 기반이기 때문에 기존의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그 내용이 AI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핵심적인 부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케팅의 핵심보다는 우리는 고객을 정리하고 그 고객이
AI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그 중간 채널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핵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는 창업가의 길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은 생존이다. 2024년 예비창업 패키지 수행 기업 중 1년 뒤 폐업률이 83.6%라고 합니다. 기업은 반드시 생존해야 하며 생존을 위해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는 스타트업의 숙명입니다. 이번 시간 주요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막연한 고객은 없으며 명확히 정의된 고객만이 나의 진정한 고객입니다. 고객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명확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문제 정의와 니즈 파악이 정확해야 합니다. AI를 반영하지 못한 마케팅은 고객에게 외면 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확한 질문과 답이 나오도록 우리 제품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질문을 예상하고 우리의 정보는 항상 최신으로 유지시켜야 합니다. AI는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획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는 데이터나 수개월 뒤처지면 검색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